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곳에서도 정부의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2040 세대 80% 이상이 현 정부에서의 국정개혁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민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선 때 싱크탱크였죠. 국가미래연구원. 예. 조사 결과 보죠. 네, 국가미래연구원이 오늘 박근혜 정부의 국정개혁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40 세대의 여론을 수렴해서 향후 정책 수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됐는데요. 조사 결과 과반의 응답자가 국정개혁의 성과나 전망에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층이니까 20대에서 40대까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긴 했을 텐데 수치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정부의 국정개혁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물었더니 전혀 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무려 80%가 넘었습니다. 83.8%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고요. 반면에 잘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은 16%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정개혁 성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물었더니 전혀 또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말한 경우가 83.6%, 반면에 기대하는 편이라고 한 경우는 이 역시 16%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국정개혁을 위해서 앞으로 우선돼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치 또는 정치인의 혁신과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관피아 척결처럼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국가혁신을 위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8.9%였습니다. 네. 자, 오늘 야당에서 그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 진상조사위원회 추천위원들 발표됐습니다. 누구죠? 네, 어제 여당 추천위원 발표에 이어서 오늘은 야당 추천 특위위원들이 발표됐습니다. 민주연합 의원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인사들이 선정됐는지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상임위원으로 선정된 인사부터 보시면 대구지검 그리고 광주지검 검사를 역임하고 지난 2012년에는 MB 내곡동 사저 특검의 특별수사관을 맡았던 권영빈 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명의 위원들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전 민변 사무차장인 김진 변호사, 또 역시 민변 출신인 최일숙 변호사가 선정됐고요. 또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맡았던 유희인 전 사무처장까지 4명이 비상임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그 민변 변호사들이 좀 두드러지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제 발표된 여당 추천위원 중 한 명인 고영주 변호사는 대표적인 공안통이죠. 네, 그래서 이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세월호 특위 내부에서 공안통 출신 그리고 민변 출신 간의 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비상임위원 중에서 류희인 전 NSC 사무처장, 예. 이 사람은 참여정부 때 인물 아닙니까? 네, 류 전 처장은 참여정부 당시에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어제 여당 추천위원 중에서 조대환 변호사를 두고 정부 여당에 편향된 인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야당이 발표한 위원 중에는 참여정부 출신 인사가 포함된 겁니다. 이에 대한 야당 측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 국민 공대위나 유족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네. 세월호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 네. 또 거기에 대해서 해왔던 것,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거지. 더구나 유인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직업 군인을 오래 했고, 네. 또 관료로서 우리나라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사실 집필했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참여정부에서 일을 했다 해서 반대한다는 거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공격받지 않을까요? 글쎄요. 자, 이제 대법원장 추천 몫의 위원들만 남아 있습니다. 언제 발표됩니까?
네, 아직 발표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현재 17명의 추천위원 자리 중에서 유가족과 여야, 대한변협까지 총 15명이 결정되면서 대법원 몫에 2명만 남았고요. 네, 세월호 특위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에 출범될 예정입니다. 네. 자, 다른 사안을 하나 보죠. 최경위 유서. 여기 이제 조선일보 기자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일보 기자 언급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조선일보와 다른 언론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네, 고인의 유서에 세계일보 그리고 조선일보의 기자가 실명으로 언급됐는데요. 이 중에 조선일보 기자를 언급한 부분을 둘러싸고 조선일보와 타 언론사 간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처음 논란이 촉발된 계기는 채널A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채널A는 지난 14일 이번 사건을 취재한 조선일보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조선일보의 배신감을 느낀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바로 그날 반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오후 조선일보는 입장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최경위가 조선일보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조선일보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는 내용은 본지가 파악한 유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조선일보는 유서에도 없는 단어와 내용을 짜깁기에 보도하는 건 고인의 유서를 왜곡하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 해명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고인이 남긴 실제 유서를 직접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단에 있는 것이 고인의 유서 원본이고요. 유서에 있는 내용을 보기 쉽게 텍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조선일보 김모 기자, 김모 기자는 제가 좋아했던 기자인데 조선에서 저를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몰고 가서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네, 이게 그 해당 기자가 힘들게 한 것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논점이 거기에 있겠군요. 예. 실명이 언급된 기자가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최경위를 지목하는 그런 기사를 썼습니까? 네, 확인 결과 최경위의 혐의를 강조한 기사 중에서 해당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된 것은 없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 해당된 날짜의 보도를 잠깐 볼까요? 네, 처음 이 최경위의 혐의가 전해졌던 지난 4일의 보도들을 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4일 다른 타 일간지들이 보도한 그 헤드라인인데요. 네, 검찰이 청와대가 문건 유출자를 지목한 박경정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다음에 이어서 조선일보의 4일 보도를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에서부터 최한경위가 언급돼 있고요. 검찰이 박경정이 가지고 나온 문건을 최경위 등이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최경위와 박경정 등이 문건을 유출했을 거라는 점도 언급돼 있고요. 또 지난 10일 보도를 보시면 이때는 한경위의 증언을 토대로 최경위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박경정이 문건을 들고 나왔고 내가 문건을 복사했으며 최경위가 문건을 다시 복사해서 언론사에 전달했다. 그러니까 문건을 유출한 것은 최경위라는 취지의 한경위의 증언입니다. 네, 또 이어서 다음 보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네, 최모 한모경위가 문건을 복사했고 이를 주변 사람들과 돌려받다고 한다. 네, 보다 단정적인 검찰의 전언을 실었고요. 또 검찰이 최한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최경위가 사망한 바로 다음 날에는 어땠습니까? 네, 다른 일간지와 마찬가지로 최경위의 유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 때문에 힘든 지경이 됐다 혹은 너무 힘들게 됐다라고 썼는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최경위의 유서에는 조선일보 보도로 인해서 힘들었다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살을 지칭한 부분을 일부 언론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네. 자, 제1롯데월드에서 또다시 사고가 있었죠. 네, 오늘 오후 1시쯤 제1롯데월드 8층 공연장에서 작업 중이었던 인부가 추락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약 8m 높이의 가설물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노동자는 추락한 뒤에 인근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사고가 발생한 콘서트홀을 비롯해서 누수가 발생한 아쿠아리움, 떨림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영화관까지 총 3곳에 대해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3곳을 제외한 곳은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내려진 바가 없고요. 또 오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3곳 역시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공사가 끝나면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사고들이 잦으니까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데 오늘 일어난 인명피해, 이런 사건 사고가 오늘이 처음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첫 사망 사고를 시작으로 약 1년간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2롯데월드몰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위가 최근에 일어난 사고고요. 가장 아래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6월 외벽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인부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화재 사고, 그리고 냉각수 배관 기압 사고 등 사망 사고를 비롯한 사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임시 개장을 했을 때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쇼핑몰 인테리어 부착물이 추락하면서 직원이 부상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내 천장 구조물이 균열하는 일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듯이 아쿠아리움의 누수, 영화관의 진동 발생 등 약 1년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제1롯데월드 인근 지하 주차장, 공영 주차장에서 누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제1롯데월드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건가요? 네, 정부 합동점검단은 지난 11일에 발견된 잠실역 지하 공영 주차장의 누수가 제2롯데월드의 건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롯데 주차장 출구와 기존의 공영 주차장 출구를 연결하는 공사가 문제였습니다. 연결 공사 과정에서 배수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인데요. 물길이 막히면서 고인 물이 주차장 벽면에 틈새로 새어나온 겁니다. 지난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네, 지난달 6일에도 이 같은 현상이 발견됐고 또 롯데건설 측이 보수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롯데건설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